아버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아들의 외침을 무시한 67세 박민수 씨. 6개월 전 800만 원을 들여 맞이한 베트남 아내 레티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레티는 2억 원의 현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티는 조직적 국제결혼 사기단의 핵심 멤버였고 박민수 씨는 6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임신 거짓말로 노인의 마음을 흔들고 7억짜리 아파트 명의까지 넘기려 했던 치밀한 계획.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라던 그 말은 전 재산을 송금하고 도망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된 레티,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심을 나눈 아들. 2억 원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가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박민수의 손이 침대 옆을 더듬었어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레티가 없었어요. 레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어요. 레티야, 어디 있어? 정적만 흘렀습니다. 주방도 비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레티는 설거지를 절대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레티의 옷이 한 벌도 없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화장품도 빗도 액세서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박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열린 금고였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도장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도 사라졌어요. 안 돼. 현금 2억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받아 금고에 보관하던 돈이었어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거실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메모였습니다. 민수 씨,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레티. 박민수는 그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주일? 무슨 일주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레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10번을 걸었지만 똑같았어요. 박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쪽지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6개월,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레티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레티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던 레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박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레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통장도, 도장도, 현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박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박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티다. 레티가 돌아왔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들 진우였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열린 금고를 봤습니다. 텅 빈 옷장을 봤어요. 식탁 위에 쪽지를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을 경고했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억이요? 2억이 날아갔어요? 진우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어요. 일주일? 일주일이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박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다려보자. 박민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뭐요? 일주일. 일주일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레티가 돌아올 거라고. 분명 오해라고.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결혼중개업체 사무실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박민수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67세였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들 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전화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30평짜리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잠들었어요. 박민수님 기다리셨죠? 중개업자 이정훈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직접 베트남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29세, 대학 졸업, 성격 온순, 가정적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도 배웠어요. 박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만나보시겠습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훈이 문을 열었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레티였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레티입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또박또박했어요. 박민수는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레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앉았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베트남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박민수가 물었어요. 통역사가 베트남어로 물었습니다. 레티가 대답했어요. 어머니와 동생 둘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생활은 괜찮겠어요? 레티가 직접 대답했어요. 저, 한국 좋아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티는 공손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박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정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민수는 그날 저녁 전화했어요.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총 비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중개 수수료, 베트남 항공료, 통역비, 혼인신고 대행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박민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후 레티가 한국에 왔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이었어요. 레티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박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 씨. 박민수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레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동구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시세 7억 원대였어요. 레티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아파트, 좋아요. 그날부터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혼인신고는 일주일 후에 했어요. 구청에 함께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비자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청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레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박민수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아침 드세요.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박민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레티가 웃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박민수는 안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레티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박민수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레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트남어였습니다. 박민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레티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민수는 베트남어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통화하는 거겠지.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레티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했어요. 박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산책을 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레티가 서재에 있었어요. 박민수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티야. 레티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청소하려고. 가방을? 먼지가 많아서요. 레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레티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민수는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별일 없었어요. 박민수는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레티는 또 베트남어로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박민수는 거실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가족과 다툰 걸까? 박민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박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레티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진우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어요. 박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레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레티가 매일 밤 나누던 통화가 가족과의 통화가 아니었다는 걸. 서류 가방을 뒤진 이유가 청소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6개월 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박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개월째였습니다. 박민수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예약이었어요.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어요. 건강하십니다. 계속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 박민수는 병원을 나왔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집에 가려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레티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자. 마트에 들렀습니다. 딸기 한 팩을 샀어요. 바나나도 샀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레티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박민수는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레티가 안에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서류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티는 등기권리증을 들고 있었어요. 레티야. 레티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 벌써 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박민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게 청소하다가 레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 내 서류를? 박민수가 책상을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가 모두 펼쳐져 있었어요. 정리해드리려고. 정리? 박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레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박민수는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가방을 닫았어요. 다음부턴 내 허락 없이 만지지 마. 네. 레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수는 서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내 서류를 봤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청소하다 그랬겠지.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레티가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레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어요. 그날 밤 레티는 또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컸어요. 박민수는 안방에서도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였어요. 박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레티의 방 앞에 섰어요. 레티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졌습니다. 박민수는 노크했어요. 레티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누구랑 통화해? 엄마요. 엄마? 네. 엄마 아파서 걱정돼요. 그래. 많이 아파?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쉬어. 네. 박민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아들 진우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들를게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뵙고 싶어서요. 진우는 1시간 후 도착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왜? 여기서 하지.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둘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 레티 씨가 은행에 다녀온 걸 아세요? 은행? 레티가? 네. 제가 확인했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행 CCTV 화면이었습니다. 레티가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지난주에 3번 갔어요. 아버지 몰래요. 박민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에 무슨 일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통장 잔액 조회했대요. 통장 잔액? 네. 아버지 통장이요. 박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진우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문자 화면이었습니다. 베트남어였어요. 이게 뭐야? 레티 씨 휴대폰이에요. 제가 몰래 봤어요. 너 어떻게 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거 번역기 돌렸어요. 진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송금 완료되면 연락해. 라고 적혀 있어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송금? 네. 이거 보세요. 이 문자는 이정훈 씨한테 온 거예요. 이정훈? 중개업자? 네.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박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제가 경찰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국제결혼 사기가 요즘 많대요. 사기라니.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레티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버지.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은행에 3번이나 갔어요. 송금 문자도 있고요. 그건 오해일 거야.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레티 씨는 아버지 돈 노리고 온 거예요. 그만해.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넌 처음부터 레티를 싫어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 저는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너 언제 날 걱정했어?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이야. 내 엄마 돌아가신 지 5년이야. 넌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이야. 아버지, 난 외로웠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봤어. 넌 그거 알아?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티는 달라. 매일 밥을 해줘. 같이 얘기해. 나한테 관심이 있어. 아버지, 그게 다 연기예요. 연기. 박민수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넌 레티랑 제대로 대화도 안 해봤잖아. 아버지, 그만 가봐. 난 레티를 믿을 거야. 박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레티가 주방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응. 박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진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 3번. 송금 문자. 이정훈. 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레티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레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트남어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레티를 계속 지켜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전화하는 횟수, 외출하는 시간까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레티는 여전히 착했어요. 밥을 해주고 청소하고 웃어줬습니다. 진우가 틀렸어. 박민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진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레티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레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레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둘이 얘기 좀 해요. 여기서 해. 아버지, 여기서 하라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레티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조사 좀 했어요. 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요. 국제결혼 중개업자. 정가가 있어요. 정가? 네.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대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지만요. 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개한 결혼들이요. 전부 6개월에서 1년 안에 파격났어요. 박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봐요. 김모 씨, 63세. 작년에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했대요. 8개월 만에 여자가 사라졌어요. 1억 5천만 원 들고요. 이모 씨, 69세. 6개월 만에 같은 일 당했어요. 금액은 2억이래요. 진우가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패턴이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박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레티는 달라. 왜요? 뭐가 달라요? 레티는 진심이야. 진심?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레티 씨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같이 손잡고 산책한 적은요? 아버지 생일 챙긴 적은요? 그건 없죠? 왜냐면 레티 씨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돈에만 관심 있어요. 닥쳐.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넌 뭘 알아? 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아침에 눈 떠도 아무도 없고 밤에 잠들어도 아무도 없어.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늙어갔어. 아버지, 넌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도 안 했어.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잖아.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레티는 달라. 매일 밥을 해줘.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국이 있어.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 알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응, 넌 몰랐지. 넌 관심도 없었으니까. 박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제발. 됐어. 이제 그만 가봐. 아버지, 가라고.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어요.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제발. 진우가 문을 나갔습니다. 박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피해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으려다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레티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레티가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가 저 싫어해요? 아니야. 그냥 내 걱정하는 거야.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레티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진짜예요. 박민수는 레티를 쳐다봤습니다. 레티의 눈이 맑았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널 믿어, 레티야. 박민수가 레티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박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옆방에서 레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였어요. 박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박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어요. 레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레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박민수는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족이랑 통화하는 거야. 박민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진우의 서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모 씨, 1억 5천만 원. 이모 씨, 2억 원. 모두 6개월에서 1년 안에. 박민수와 레티도 지금 6개월째였어요. 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레티는 달라.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는 새벽 3시가 돼서야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레티가 사라진 집. 박민수는 집안을 헤맸습니다. 레티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박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땀이 흥건했습니다. 박민수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꿈이야. 그냥 꿈이야.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티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레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레티는 여기 있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한 달 후 현실이 될 거라는 걸.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박민수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레티가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민수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레티가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박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뭐? 임신이요. 아기 생겼어요. 박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네. 일주일 전에 검사했어요. 레티가 웃었습니다.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기라니.
박민수는 레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레티야. 67세였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5년이었어요. 손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평생 아이를 더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레티가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조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야. 아버지, 그거 확인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소리야? 병원 가보셨냐고요? 아직은. 레티가 검사했대. 아버지, 산부인과 가셔야 해요. 제대로 확인하셔야죠. 그래야겠지. 제가 예약 잡을게요. 이번 주 안으로요. 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레티에게 말했습니다. 레티야, 병원 가보자. 산부인과. 레티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확인해 봐야지. 건강한지. 레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이틀 후였어요. 진우가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박민수와 레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우도 함께 갔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레티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레티 씨, 괜찮으세요? 진우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긴장돼요? 조금.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레티 씨, 레티가 일어났어요. 박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레티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금? 네. 급해요. 레티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레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진우가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레티는 화장실 안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티 씨? 진우가 노크했어요. 괜찮으세요? 배가 아파요. 병원인데요. 나오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우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레티 씨가 안 나와요. 왜? 배 아프다는데요. 박민수가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레티야, 나야. 괜찮아?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왜?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요. 제발. 레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민수는 문을 쳐다봤습니다. 레티야, 문 열어. 문 열라고.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레티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집에 가요. 병원인데 왜 집에 가? 저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레티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레티 씨, 지금 진료 받으셔야죠. 싫어요. 레티가 소리쳤어요. 대기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레티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박민수와 진우가 따라갔습니다. 레티야, 어디가? 레티는 택시를 잡았어요. 타고 떠났습니다. 박민수와 진우는 서 있었어요. 아버지, 진우가 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레티야, 문 열어. 박민수가 노크했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박민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임신했다면서 왜 산부인과를 거부하죠?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레티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박민수는 걱정됐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레티가 거실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레티야? 저, 유산됐어요. 박민수는 얼어붙었어요. 뭐? 아기, 없어졌어요. 레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배가 아프더니 피가 나왔어요. 박민수는 레티에게 다가갔어요. 병원 갔어야지. 무서웠어요. 그래서 레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수는 레티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레티야. 하지만 박민수의 가슴 한구석은 이상했습니다. 정말일까?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레티 씨 상태 어때요? 유산됐대. 진단서 받았어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진단서 요구하세요. 진우야, 제발요. 확인하셔야 해요. 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민수는 레티를 쳐다봤어요. 레티야, 진단서 있어? 레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진짜야? 정말 유산한 거야? 레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민수 씨, 대답하라고.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레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저, 거짓말했어요. 박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임신, 안 했어요. 레티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박민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레티가 계속 울었습니다. 박민수는 천장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박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죄송해요. 왜 거짓말했냐고.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레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저, 베트남에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비가 필요해요. 박민수는 레티를 쳐다봤어요. 돈? 네.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임신 거짓말을 했어? 레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 미안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이정훈이었습니다. 중개업자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소식 듣고. 무슨 소식? 레티 씨가 힘들어한다고 해서요. 이정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레티 씨 좀 이해해 주세요. 베트남은 문화가 달라요. 임신 이야기를 쉽게 하거든요. 문화? 네. 그냥 오해예요. 이정훈이 레티를 쳐다봤어요. 레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 아버님, 나가세요. 박민수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나가라고요.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이정훈은 레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정훈이 나갔습니다. 박민수는 문을 쾅 닫았어요. 레티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방에 들어가. 민수 씨, 제발 들어가라고. 레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박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진우야.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맞았어. 아버지, 레티가 거짓말했어.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니야. 오지 마. 아버지, 난 좀 혼자 있고 싶어. 박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박민수는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다급했어요. 박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레티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레티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종이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레티가 통화를 끝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쳐다봤어요. 레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어요. 박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레티가 거실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레티는 박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베트남의 엄마가 정말 아파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레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박민수는 레티를 내려다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했어야죠.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레티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네. 일주일 안에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엄마 수술비도 제가 구할게요. 그리고 민수 씨한테 다시 잘할게요. 레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박민수는 레티를 쳐다봤어요. 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기, 조직, 피해자들. 하지만 레티의 눈물을 보니 믿고 싶었어요. 알았어. 정말요? 일주일. 일주일만 기다릴게. 레티는 박민수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민수는 레티의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후였어요.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직은요? 레티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그거 도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야. 레티가 뭐요? 착해요? 진심이에요? 진우야.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레티 씨는 사기꾼이에요. 박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박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레티의 방에서 또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레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레티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베트남어를 몰랐어요. 하지만 레티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냉정했어요. 계산적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우가 맞았을까? 박민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어요. 레티가 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박민수는 텅 빈 집에 서 있었어요. 레티는 없었습니다. 2억 원도 사라졌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박민수와 진우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어요.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돈을 들고요. 얼마나요? 현금 2억 원입니다.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권리증도 가져갔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분 성함이 레티입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베트남이요? 네.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만나셨나요? 네. 어떻게?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또 당하셨네요. 또요?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지난 2년간 접수된 피해 신고예요. 서류에는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영수, 63세. 피해액 1억 5천만 원. 이철호, 69세. 피해액 2억 원. 박정민, 71세. 피해액 1억 8천만 원. 최동식, 66세. 피해액 2억 3천만 원.
장성만 64세. 피해액 1억 7천만 원. 모두 같은 수법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거합니다. 그 사이에 통장, 도장, 부동산 서류를 확보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다 레티 때문에? 레티만은 아닙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여러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레티, 민, 하나, 리엔. 모두 같은 조직입니다. 조직? 네. 중개업자, 통역사, 베트남 여성들까지 모두 한 팀이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이정훈인가요? 맞습니다. 형사가 이정훈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정훈 43세. 5년 전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죠. 박민수는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환하게 웃던 이정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믿으셔야죠, 아버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통역사도 공범인가요? 진우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김혜진 31세. 이정훈의 동생이에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워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이 역할을 연기하죠. 6개월 동안 신뢰를 쌓습니다. 박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도장을 확보하고 부동산 서류를 찾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사라져요. 그럼 레티도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커피숍이 나왔어요. 레티, 이정훈, 그리고 통역사 김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웃고 있었어요. 이정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레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아버님이 계약서 쓰기 일주일 전 영상입니다. 박민수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레티의 베트남 가족도 가짜예요. 뭐라고요? 통화했던 사람들 모두 공범입니다. 아픈 엄마도 어린 동생도 없어요. 박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아침에 지어준 밥, 같이 본 텔레비전, 웃어주던 얼굴, 모두 연기였습니다. 레티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진우가 물었어요. 아마 출국 준비 중일 겁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려 할 거예요. 잡을 수 있나요? 공항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들은 영리해요. 가짜 여권을 쓸 수도 있고 중국을 거쳐 갈 수도 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은 돌아올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송금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 원. 모두 사라졌어요.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쓰려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류가 젖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박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믿고 싶었어. 레티를 믿고 싶었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 금액, 레티와의 관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게 고통이었어요. 아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국제결혼을 결심하셨어요? 박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내가 죽고 5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들은 바빠서 잘 안 와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티가 왔을 때 처음으로 집이 따뜻했어요.
아침에 밥 냄새가 났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봤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믿고 싶었어요. 진우가 경고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마쳤어요.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와 진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아니야. 집에 갈게. 아버지, 혼자 있고 싶어. 박민수는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레티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비었고 화장대도 깨끗했어요. 박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박민수는 쪽지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박민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어요. 아버님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레티를 잡았어요. 인천공항에서요. 박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정훈과 김혜진도 함께 체포됐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오세요. 대질 조사가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박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레티를 잡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경찰서로 갔어요. 진우도 함께였습니다. 조사실에 레티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문 앞에 섰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들어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레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민수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레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박민수는 레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레티 씨, 할 말 있나요? 형사가 물었어요. 레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왔어요. 뭐라도 말해야죠. 레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나요? 형사가 물었어요. 레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베트남 가족도 거짓이었죠? 네. 임신도? 네. 박민수는 레티를 쳐다봤어요. 왜 나였어? 레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너한테 잘해줬잖아.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널 가족으로 생각했어.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날 속였어? 돈이 필요했어요. 레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돈? 네. 박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모든 게 거짓이었어? 레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에 해준 밥도, 같이 본 텔레비전도, 나한테 웃어준 것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박민수가 책상을 쳤어요. 그게 끝이야? 죄송하다고? 레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레티 씨,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모두 5명입니다. 당신이 직접 한 건 박민수 씨 1명이고 나머지는 동료들이 한 거죠? 네. 이정훈과는 어떤 관계예요? 보스예요. 보스? 조직이 있다는 거군요. 레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본부가 있나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전 이정훈 씨한테만 보고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어디로 보냈어요? 베트남 계좌요. 누구 명에? 모릅니다. 이정훈 씨가 처리했어요. 형사는 노트에 적었어요. 박민수는 레티를 쳐다봤습니다. 레티야. 레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난 정말 널 가족으로 생각했어.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가 죽고 5년 동안 혼자였어. 넌 처음으로
내 집을 따뜻하게 해줬어. 레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박민수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합니다. 레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내 시간이 돌아와?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6개월이야. 6개월을 속였어. 레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수는 일어났어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우가 박민수를 안았습니다. 박민수는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레티, 이정훈, 김혜진 모두 구속됐어요. 재산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1억 원 정도였어요. 아파트는 명예 이전 전이라 무사했습니다. 박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왜 왔어?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진우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음식을 꺼냈습니다. 삼계탕이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고맙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박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말을 들을 걸 그랬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처음부터 알았잖아. 레티가 이상하다고. 아버지. 근데 난 안 믿었어. 너한테 소리까지 질렀어.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내가 왜, 제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진우야, 엄마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였죠. 진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가 레티를 믿은 이유, 이해해요. 아버지는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고맙다. 둘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밥 더 드세요. 진우가 삼계탕을 떠서 건넸어요. 응. 박민수는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6개월 동안 레티가 해준 밥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심이었으니까요. 박민수는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거였습니다. 진우야. 네. 나 이제 알았어. 뭐요? 진짜 가족이 뭔지. 박민수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돈이 아니야. 착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야. 마음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넌 날 걱정해서 그랬던 거잖아. 처음부터. 네. 그게 가족이야. 진짜 가족. 박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론 잘하자.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둘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박민수는 창밖을 쳐다봤어요. 2억 원을 잃었습니다. 6개월을 속았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30년 동안 멀어졌던 아들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2억보다 값진 거였어요. 박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웃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정말요? 응. 오랜만에. 행복해. 진우도 웃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같이 산책해요. 그래. 좋지. 밤이 됐습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박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휴대폰을 봤어요. 진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박민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사랑한다. 진우가 그런 말을 한 게 얼마만일까요? 박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레티가 앉아있던 소파, 함께 보던 텔레비전, 밥을 먹던 식탁,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레티는 떠났지만 진짜 가족이 남았어요.